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우선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제 태국에 잠깐 계셨을 때, 그 우타이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타이 스님은 이제 태국에서 뭐 그 제일 유명하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마유 종단에서 이제 가장 큰 스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가장 큰 스님이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행력이 원체 출중하기 때문에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 방식 때문에 또 유명하고요. 보통 태국의 이제 그 큰 스님들은 좀 가르치는 방식이 좀 조용조용하고, 그 다음에 지시나 명령을 잘 안 해요. 태국 분들이 원래 그 남한테 이제 어떻게 지시나 또는 명령이나 간섭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행 이제 가르칠 때도 그런 성향이 좀 드러나는데, 그 우타이 스님은 가르치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다. 그죠? 그래서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이제 세세하게 가르쳐요. 꼼꼼하게. 그 다음에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수행에 관심이 많은 분들, 스님들, 젊은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자들이 우타이 스님 밑에서 아주 수행을 하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밑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 이제 이분이신데, 지금 사진은 아니고 이 사진은 한 10년 전 정도예요. 우타이 스님이 그렇게 이제 유명하지만 실제 그 사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진이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이제 한 20m 정도 거리에서 한 2번 정도 배웠어요. 행사 때.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타이 스님 이제 그 타니사로 스님이 배로 갔을 때 우타이 스님 그 처소에 이미 제가자들 한 무리가 있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큰 스님 정도 되면 제가자들이 밖에도 여러 그룹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은 이제 제가자들이나 이제 또는 그 수행승들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되면 큰 스님들은 그걸 의무로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만나서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만나져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요런 이제 상황에서 그 타니사로 스님이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우타이 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미국 사람들은 절에 왜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타니사로 스님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미국 사람들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따져보면, 전 우리나라 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공덕을 짓기 위해서도 오고 또는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도 오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주 많은 분들이 수행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절에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국은 조금 달라요. 태국은 이제 95%가 이제 불교도인데, 태국 국민의 태국 분들은 이제 주로 공덕을 짓기 위해서 온다. 근데 이 공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덕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는 보통 이번 생에 이제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가 또는 뭐 어떤 좋은 직업 또는 승진을 위해서 또는 자식들이 잘 되게 이렇게 이제 비는데, 태국 분들은 공덕을 쌓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다음 생에 대한 거예요. 자신의 다음 생에 대한 거. 이번 생에 이제 자식들이 자기의 친척들이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공덕을 쌓는 것도 있는데, 좀 대다수가 자신의 다음 생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생에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이게 그 자기가 다음 생에 또 이렇게 태어나서 또 공덕을 짓고 또 그 다음에 그 공덕이 또 지금 공덕과 쌓여서 더 커지고 또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즉 이 공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바라밀이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라밀이 이렇게
한번 이게 거듭하면서 더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행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십바라미를 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십바라미를 이렇게 잘 쌓게 되면 수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생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고 여러 생에 이제 걸쳐서 이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나 우리나라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면 태국 분들은 사실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진짜로 깜짝 놀라요. 근데 저는 그 태도가 조금 더 괜찮다고 봐요. 우리나라 분들의 태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그 태국의 이제 그 제가 신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절해오는 서양 사람들은 처음부터 곧바로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군요. 이제 그 말이 이 뜻이에요. 공덕을 쌓은 다음에 수행 쪽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달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네요. 그 밑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만약 당신이 인간이길 원한다면, 그 있죠. 계율 지킴, 마음에 좋은 자질, 좋은 성품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와 일반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국 스님들이 이제, 설법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동물과 비교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 태국에서 이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개하고 고양이죠. 얘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았는데 실제 이제 얘들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애완용으로 기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얘들은 거의 방임된 그 자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주로 절에서 많이 사는데 부지가 넓으니까 그리고 절은 이제 스님들이 얘들을 해코지를 안 하니까 얘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절에서 많이 들어와 사는데 아주 많습니다. 꽤 많은데 얘들이 자연 상태에 있게 되면 이 둘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개는 고양이를 보면 거의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가 잡히면 죽어요, 개한테. 그래서 개는 고양이를 상당히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집이 주로 어디 있냐면 지붕이에요. 지붕이나 나무 위. 집이 주로 여기에요. 걔한테 하도 죽으니까. 그래서 고양이 새끼들은 거의 8, 90%가 걔한테 물려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아주. 자연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얘들은 이제 딱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먹이, 두 번째는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 세 번째는 영역 문제예요. 이 세 가지로 매일 싸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정말 자연 상태에 있는 개는 정말 싸움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피범벅이가 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 그 정도로 싸웁니다. 그래서 태국 이제 스님들이 이제 동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단마디 절들이 주로 숲이나 또는 산이다 보니까 동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마음이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 허트와 마인드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제 마음은 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발리어로는 찢다라고 그러죠. 그죠? 찢다. 이제 생각은 이제 마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건 이제 마음 심자로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의로 쓰죠. 이렇게 하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요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제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 같은 거예요. 예, 또는 천성이 어떻다라고 할 때 그 천성 이런 거 있죠. 요런 이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생각은 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판단력 이런 거예요. 판단력, 그다음 사고력,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거, 요런 것들, 주로 요런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음과 이제 이 생각의 문제에서 이 바라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바라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 계통 쪽에 있는 자질이 9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 쪽에 있는 계통이 1개가 있어요. 그래서 9대1인데, 예, 9대1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마음 쪽이 아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생각 쪽에 있는 그 하나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괴로움의 발생 또는 행복이 있을 때 그걸 직접 경험하는 주체는 바로 마음이다. 예, 그 다음에 마인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괴로움 또는 행복을 평가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마음이 요구하는 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 마음이 배고픔이 있다 그랬죠. 항상 그 마음이 요구하는 거는 즐거움과 행복이에요. 이 즐거움과 행복을 얻지 못하거나 이 방해가 되게 되면 이 반대편에 이제 그 괴로움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행,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즐거움과 행복을 원하게 되는데, 만약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방법론의 문제에서 A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나는 게임을 하는 게 즐겁더라.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이제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잡담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쇼핑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도박 같은 것도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 이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인드, 즉 생각의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덧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B는 남을 돕는 것, 즉 봉사활동을 통해서 오는 그 뿌듯함이나 기쁨 같은 게 나는 훨씬 더 가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제시하는 거는 이 봉사활동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걸 통해서도 아주 기쁨이 오더라. 그 다음에 또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선정을 닦아봐라. 선정에서 오는 기쁨이 아주 훌륭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식을 또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생각의 문제더라.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즉 이 마음, 고유한 성품 부분하고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함께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보면요. 그러면 이제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그럼 생각은 뭔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평가하고 제시를 해야 돼요. 해결책을. 즉 이제 마음이 나는 괴롭다, 나는 즐겁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판단, 그 다음에 제시, 해결책,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평가할 때 그 소스가 뭐냐,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일 경우하고 일반인하고 다르겠죠. 일반인은 뭐 TV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공한 사람 또는 뭐 정치인,
그런 이제 유력 인사들의 말에 이제 그 소스가 이제 주로 이제 그쪽의 기준을 많이 잡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공과 관련된 서적도 있겠고요. 예, 그런 강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이 사람들은 어떤 중요도를 판단하고 어떤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데, 수행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이죠. 그죠? 담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 훌륭한 책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좋은 법문이 있다면 법문이 있겠죠. 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소스를 가지고 이 생각은 이 마음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이론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직접 이 제시를 한 이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수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바라밀이 9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이 올바른 이제 붓다의 담마를 배워서 얘가 이제 마음이 행복을 원할 때 이 생각이 어떤 걸 제시하냐면, 첫째, 남을 도와봐라. 봉사활동을 해봐라. 즉 보시행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 봉사 활동을 이제 하는 것, 이런 것들, 그것도 다 훌륭한 보시행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제시를 했는데, 마음이 이제 그걸 했어요. 이걸 해보니까 진짜 아주 훌륭한 기쁨이 오더라, 마음에. 그런 마음은 뭘 알게 되냐면, 와,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즉,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는 좋은 거구나. 남을 돕는 거는 좋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10바라밀 중에 이제 보시바라밀이라든가 또는 선의에 대한 바라밀이 이렇게 조금 커지게 됩니다. 조금 커지게 되면 얘는 이제 천성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이런 걸 함으로써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1%에서 처음에는 이제 보시나 선의의 어떤 이런 바라밀이 1%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 1.5%, 그다음에 2% 이렇게 아주 조금씩 바뀝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완전히 바뀌는 게 그게 이제 수다원 도과를 성취했을 때죠. 그때는 완전히 이제 그 계보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첫째는 이 생각이라는 파트에서 올바른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시를 해주고 마음이라는 쪽에서 그걸 실행했을 때 진정한 어떤 훌륭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마음 스스로 그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은 스스로 학습해야 된다. 즉,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을 결코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마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선정을 닦아봐라. 호흡 관찰을 열심히 해봐라. 즉, 호흡 관찰을 해서 호흡 관찰이 잘 되고, 또 호흡 관찰이 안 되면 또 평가를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또 판단해보고, 편안하지 않으면 다시 편안해지도록 해보고, 즉 이제 계속 어떤 그 환경과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마음은 스스로 그걸 해보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조금씩. 그래서 마음은 바라밀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계속 크게. 그죠? 이렇게 쌓아가면 또 생각 또한 거기에 맞춰서 또 생각도 더 이렇게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돼요.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둘 다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